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서해안을 강타한 겨울 폭풍우가 남하하면서 남가주 지역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일원 2만 5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구조대원이 안간힘을 다합니다. 필사의 노력 끝에 보트에 태웠습니다. 강에 뛰어든 다른 대원은 급류에 휩쓸려 한참을 떠내려갑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구명 로프의 의지에 간신히 헤엄쳐 나왔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중북부를 강타한 폭풍우가 1시간에 최고 5cm가 넘는 비를 뿌리며 남하했습니다. LA 카운티에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지난 여름 산불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악지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I came out on my little front porch here to see how much water might be going down the street. And after about 5 minutes, the door slammed shut behind me, and I knew what had happened. LA 카운티 2만 6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태평양 연안 일부 고속도로는 진흙더미가 쏟아지면서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쓰러지는 나무가 지나던 차량을 덮쳐 타고 있던 어린이가 숨지는 등 이번 폭풍으로 지금까지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겨울 폭풍우가 서부에서는 지난 10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오는 일요일은 무려 27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커네티컷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각지에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기 규제안과 또 교내 안전에 대한 목소리 역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롭던 커넥티컷의 한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12월 14일. 학교에 난입한 무장 괴한은 어린 아이들에게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무려 28명이 숨졌고 유치원생 등 어린이 사망자만 무려 20명에 달하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미 전역이 분노했고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애도의 성명과 함께 관련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년, 아직 미국 내 총기 규제법은 없습니다. 무기 제조사들의 막강한 로비와 총기 찬성론자들의 반대 여론에 막혔습니다. 이에 총기 규제법을 외치는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Light a candle and think not only about those people who have lost their lives, but about what you can do, some small thing that you can do. 최근 들어 교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총기를 학교 내에 가지고 들어갔다 체포된 학생도, 이를 방관했다 기소된 부모도 있습니다. 어제는 LA 인근 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이 2차례에 걸쳐 교실에 불을 지르고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총 때문에 가족과 친구, 친지들을 잃은 사람들은 총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Our family is paying for our decision as a society not to appropriately regulate guns. The effects of this kind of sudden violence are permanent. I don't have to tell you that my sister-in-law's life, her husband's life, and my surviving niece's life will never be the same. 샌디옥 초등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2주년.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총기 규제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통일외교협력사 미국을 순방 중인 류길재 한국통일부 장관이 LA를 방문했습니다. 류 장관은 내년을 새로운 남북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한 재외 한인들과 2세 젊은이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한인사회 소식을 노승욱 기자가 정리합니다. 2015년은 남북 통일의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해. 통일 외교차 미국을 방문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란 대명제가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일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동맹국가인 미국과 미주 한인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설립한 통일교육위원들의 활동과 2세 젊은 한인들의 통일 역사 인식 제고가 향후 남북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전 좀 많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넓혀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해외 동포 사회의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기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져나가는 전 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LA에 도착한 뒤 USC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포지움을 가진 류 장관은 이어 오늘 저녁 다운타운에서 통일교육위원과 평통, 청소년 120명을 초청한 통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한국과 한인기업 그리고 라티노 기업 단체들을 연결해주는 2014 한 라티노 파트너십 행사가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행사는 한국과 라티노 주류 기업과 단체 협의회에서 모두 200개 부스가 차려져 예년보다 규모 면에서 커졌습니다. 화장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문화와 관련된 상품들 그런 쪽이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그쪽이 좀 우리 업체들이 좀 히스패닉 비즈니스 마켓 쪽에 좀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날 행사 무대에서는 상생 협력이란 주제로 양 커뮤니티 간의 성공 사례 발표와 윈윈 전략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모두 200여 건의 1대1 비즈 매팅 상담회도 진행돼 보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인 상장은행인 윌셔은행이 배우 차인표 씨와 전성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윌셔은행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으로 폭넓은 지지와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차인표 씨를 통해 새로운 기업 이미지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금융기업이 유명 인사와 모델 계약을 체결한 것은 류현진, 추신수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앞으로 차인표 씨는 윌셔은행과 함께 미주 한인 사회를 무대로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시는 요즘 음주운전 단속 강화 기간인데요. 그런데 이런 기간에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쇼 윈도우로 돌진해서 7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맨하탄 헤럴드 스퀘어의 유명 의류 매장. 차량 한 대가 심하게 파손된 채 놓여 있습니다. 질주하던 차는 인도를 넘어 대형 쇼 윈도우로 돌진했습니다. Went around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went through the intersection, skidded out, fishtailed, then fishtailed again the other way and smacked into all the cars waiting at the light, cut across, jumped the curb, and literally 5 bodies flying in the air. 운전자는 전 이민 변호사로 알려진 스텔라 메드닉. 2번에 걸친 충돌 사고를 낸 후 인도를 넘어 행인 5명을 친 뒤 의류 매장 쇼 윈도우로 돌진했습니다. 체포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 차 안에서 코카인 파이프가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소녀를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Boom, like a bomb. She couldn't even stand up. She was like they were trying to stand her up, but she was slumped. 지금 뉴욕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요즘 대한항공의 조 전 부사장을 비꼬는 패러디 영상물이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번개를 일으키며 화를 냅니다. 사무장은 활주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애니메이션입니다. Someone on the net are siding with her saying, hey, what if someone had an allergy to the nuts? To which I'd say, just don't eat and ask for something else, you crybaby. 이번 사건을 전대미문 사태로 표현한 일본 후지티비 뉴스는 그래픽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의인화했습니다. 회항 지시를 받아 혼란에 빠진 비행기는 할 말을 잠시 잃은 뒤 땅콩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후지티비는 별도의 만화까지 제작해 조 전 부사장의 화난 표정을 희화화했습니다. CNN의 유명 앵커 앤더슨 쿠퍼도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조 전 부사장을 비꼬았습니다. I'm serious. I'm not making this up. Macadamia nuts in a bag, not on a plate. Now I can keep repeating it for you, but it will not sound any less insane.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의 페르난데스 회장도 요즘 없어 못 파는 한국의 인기 과자를 승객들에게 봉지째 제공하겠다는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밖에 뉴욕의 일부 한인단체들이 대한항공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나라 밖에서도 땅콩 회항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계속해서 땅콩 얘기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오늘부터 땅콩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간 음식물은 그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파리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모든 판매 음식물에 대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U의 이 같은 규정은 오늘부터 EU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땅콩과 우유, 글루텐 등 14가지 물질이 들어간 음식물은 해당 성분이 표시됩니다. 알레르기 물질의 표시는 제과점과 식당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모든 상점에 해당됩니다. 영국의 경우 이를 위반했을 때 최고 5,000파운드, 8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만 200만 명이 음식물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1년에 5,000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10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알레르기 성분 표시에 대해 작은 음식점이나 상점 등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영국의 항공 통제 시스템에 컴퓨터 장애가 발생해서 런던 히스로 공항 등 주요 공항에 이착륙 중단과 지연 사태가 벌어져 한때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런던 정지원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영국 남부의 주요 공항에서 이착륙 금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최대 관문인 히스로 공항에서는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금지돼 우회 소동이 빚어졌고 결국 15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런던 남부의 게트윅 공항과 북서부 스탠스테드 공항은 착륙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이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여파로 에든버러와 브리스톨 등 영국 전역의 주요 공항들도 연쇄적으로 이착륙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주요 공항마다 주말을 맞아 이동하려던 수만 명의 승객들의 발이 몇 시간씩 묶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We were told about an hour ago when we should have taken off there was a problem and gradually it sort of people have realized it's going to be delayed and delayed. 영국 항공통제국은 햄프셔주 항공통제센터의 컴퓨터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구 이후에도 연쇄 여파로 공항마다 2-3시간씩 지연 사태는 계속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항공통제 시스템은 지난해 12월에도 전산장애로 주요 공항의 운영이 마비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급락의 여파로 큰 폭으로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02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